Здравствуйте, 또 있으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스나입니다. 토르플 2단계 듣기 영역 오늘 9번째 수업 시간이죠. 여러분 드디어 오늘 3번째 유형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번 유형 좋아하는 학생분들 많으시죠. 왜냐하면 영화 그리고 드라마를 보고 나서 문제 푸는 거라서 좀 재밌거든요. 뉴스 이런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래서 우리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문제를 푼 다음에 이후에는 필수 표현 또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준비로 넘어가서 새로운 유형 시작됐으니까 이번 유형에서 주의해야 될 점 또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크게 4가지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거부터 같이 보실까요? 1번.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 알아두기. 이제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들이요. 사실 다른 과목, 다른 영상을 보는 과목들이 있었죠. 쓰기 과목도 마찬가지고 말하기 과목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의 단골 영화가 여기에서도 단골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쫙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거를 한 번씩 쫙 시간 날 때마다 미리 시청을 해 두시던가 아니면 정 안 되면 이제 줄거리 정도만이라도 알아두시면 사실 유형 3번은요. 그 시험 시간에 뭐 집중을 빡 하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미 아는 내용이라면 문제는 그냥 혼자서도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뉴스 영역, 4번째 영역이 뉴스거든요. 그 지문을 읽고 계시는 게 훨씬 시간 활용하기 좋겠죠? 자, 그리고 2번째. 영상을 통해서 분위기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느낌표를 빵 찍어서 적어놨는데요. 영상을 보고 나서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내용은요. 이 사람들의 대화하는 분위기라던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이이냐 이렇게 관계나 상황에 대한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사에 너무 회화체가 섞여 있고 막 슬랭이 섞여 있고 말이 너무 빠르고 서로 오디오가 물리고 전혀 잘 안 들린다 해도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 사람들의 눈빛이나 또 BGM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위기를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드시고요. 자, 그다음 3번째, 인물들의 이름과 애칭 등을 미리 파악하자. 이 부분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거에서 학생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냐면 지문에 나와 있는 이름이랑 영상 속에서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아시잖아요. 러시아의 풀네임이랑 애칭이랑 전혀 느낌 다르다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문에는 레냐라고 적혀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예브게니에다가 뒤에 붙임까지 붙인다거나. 하지만 레냐랑 예브겐이랑 전혀 다르게 들리는 이 두 이름이 같은 이름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근데 뭐 하긴 토르플 2단계 정도 공부하셨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지문을 읽으면서 그 가능한 상황을 다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실제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보기를 통해 상황과 관계 등을 예상해 보자. 맞습니다. 요번에도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난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 보기가 총 5개 문제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 보기가 이번에도 역시나 서로서로 힌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지금 대충 이런 상황이겠구나. 뭐 지금은 싸우는 상황이구나. 뭐 연구하는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자, 그럼 우리 이제 맛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찰스집 따라야 넘어갔고요. 11번부터 15번까지 5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좀 봐야 될 상황들을 한번 볼까요? 연습 문제가 아니죠. 시험 문제를 수행하는 데 주어지는 시간 6분입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다들 기억나시나요? 영상 시청이 끝난 뒤 고요 속에서 여러분이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무려 6분이나 됩니다. 6분 동안 여러분들 문제 답 찾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영상 보면서 들으면서 절반 이상은 답을 체크하셨어야 되고 나머지 시간은 다음 유형의 지문을 읽는데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도 반복해서 이제 잔소리 같죠? 자, 그리고 2번째, 실제 영상의 길이는 2분 내외입니다. 그런데 일단 평균적으로 2분이긴 한데요. 사실 그 차이가 조금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진짜 심한 경우에는 뭐 거의 3분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영어 틀어주는 시간, 근데 뭐 이 시간만큼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괜찮죠. 또 틀어주는 횟수는 딱 한 번이니까 정신 잘 차리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11번부터 15번에 해당하는 지문 먼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Задание 11.15. Посмотрите фрагмент видеозаписи кинофильма «Время первых» 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к каждому из заданий. 라고 하네요. 일단 먼저 같이 해석을 해볼까요? 유형 3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활동은요. 비디오 자피시, 영상 녹화분을 일단 그 일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 영화 이름은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강에서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우레미아 피르브이흐라고 해서 직역을 하자면 최초의 사람들의 시대일까요? 이제 한국 버전으로 이 영화는요. 스페이스 워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일부분을 보신 다음에 각 문항에 맞는 대답을 골라주세요입니다.
영화 보고 문제 고르기. 아주 간단했죠? 자, 그러면 요번에도 일단 문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영상 보고 답을 찾아보는 걸로 해볼게요. 11번 문제입니다. Герои работают над проектом.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보타치는 자동사라서요.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나드 다음에 족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느냐. 아, 왜 지금 보기에 보니까 각각 스피에 하고 끝났죠. 분야를 고르라는 문제네요. 아, военной сфере 군사 부문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왜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фере 경제 부문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왜 в космической сфере 우주 부문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를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12번 보시죠. Мужчина в шляпе сказал, чтобы все другие освободили место 라고 말을 하네요. 어떤 남자가 지금 출연을 할 거예요. 이런 것도 미리 읽어놓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영상 볼 때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남자가 중절모를 쓰고 있는 한 남자인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чтобы 이 말의 목적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 누구한테 자유를 줄까요? 아스와바지치 다음에는 대격을 집어넣거든요. 그 대격 자리에 들어간 게 바로 미에스토네요. 장소. 장소에 자유를 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뭐였을까를 찾아주시면 돼요. 4번, чтобы посмотреть секретную информацию. 비밀 정보를 보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두 번째, чтобы поговорить о чувствительном вопросе. 민감한 안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랬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чтобы отругать своих коллег. 자신의 동료들을 좀 혼내주려고 그랬는지 이렇게 셋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고요. Задание 13에 13번입니다. 기네랄, 장군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장군이라면 아무래도 군복을 입지 않을까 이런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предложил изменить план, 계획을 변경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그 이유를 찾으래요. 아, потому что Америка изменила план. 왜냐하면 미국이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왜? потому что хотел сам полететь в космос. 직접 우주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왜? потому что хотел создать лучший корабль. 최고의 까라블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 까라블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혹시 조선 분야인가? 배를 만드는 건가? 아니면 까라블이 배에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우주선을 만드는 건가 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이 보기들이 서로 힌트를 줄 수 있다. 아까 이 주인공들이 어느 분야에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세 가지 분야가 군사 부문, 경제 부문, 우주 부문이었거든요. 까라블. 뭐가 정답일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벌써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은 좀 결정하기엔 섣부르고요. 이따가 영상과 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 그리고 나서 답을 다시 체크하죠. 어쨌든 답을 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치트기르노스터의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또 등장하네요. Мужчина в шляпе, 중절모를 쓴 그 남성이 считай предложение генерала 어떤 누구죠? 장군이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을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슈따찌 대격 그리고 이 자리에 족격 집어넣죠. 대격을 족격이라고 여기다. 아번 볼까요? 아파스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나조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바스노바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약간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위험하다와 안전하다, 근거 있다. 얘네 둘은 어딘가 좀 비슷한 성격의 어휘인데 얘만 똑 떨어지지 않나요? 그쵸? 이 둘 중에 뭐 하나를 답으로 고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만 보더라도 정답이 혹시 아가 아닐까? 약간 아가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 Во время разговора героев атмосфера была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 주인공들의 대화 시간에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말투, BGM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로의 눈빛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4번 дружеская, 친근하다, 우호적이다. B번 враждебная, 적대적이다, 서로 막 싸우고 있다. 그것도 아니면 V번 напряженная, 긴장감이 넘친다. 이거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딘가 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확실히 있으니까 저런 것도 머릿속에 염두를 두시고 자, 요렇게 11번부터 15번까지 일단 질문을 파악을 했다면 이제 영상을 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틀어드릴게요. 같이 보시죠.
Задание 11.15. Посмотрите фрагмент видеозаписи кинофильма «Время первых» 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каждому из заданий. В 65-м. В 65-м. Все свободны. Я же сказал, свободны. Как это в 65-м? Почему? Речь же шла о 67-м. К этому году «Восход-2» мог бы быть подготовлен стопроцентно.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американцы перенесли свой полет. Теперь они планируют выйти в открытый космос раньше нас. Допустить этого мы не можем. А допустить в космос не готовое изделие с буквами СССР на борту можно? Обосраться перед всем миром можно? И получить 2 героических трупа вместо 2 живых героев-космонавтов? Корабль мы подготовим со всей возможной тщательностью, но времени слишком мало. 2 корабля. Первый испытательный. На нем мы отработаем максимум нештатных ситуаций. Ну, а там уже надежда на людей. Слава богу, у нас 2 лучших пилота. 자, 어떠셨나요? 확실히 영상을 보니 조금 더 흥미가 막 유발이 되죠. 자, 그렇지만 아직 못 알아듣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평상시에 영화 봤을 때는 BGM이 뭔가 분위기를 살려주면서 되게 좋았을 텐데 꼭 이럴 때는 BGM이 너무 얄밉죠. 방해가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부분 쪼개놨습니다. 차근차근 조각조각으로 우리 저랑 같이 분석하면서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장면, 제가 쪼개놓은 장면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В 65-м. 중절모 쓰고 있고요, 여러분.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디테일 좀 챙겨보시고. В 65-м. Все свободны. Я же сказал, свободны. 자, 여기까지입니다. 대사는 정말 없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일단 보실까요? 저 중절모를 쓴 아저씨가 계속 나올 텐데요. 까랄료프라고 하는 아저씨입니다. 그냥 막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시디샤피아덤, 시디샤피아덤. 여기까지만 보면 도대체 65번이 뭐 이럴 텐데 화면을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X치고 쫙 가다 보니까 1965년도에 어떤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시스바보드네이라고 말을 해요. 직역을 하자면 모두가 자유롭다. 이게 뭔 말이냐? 다들 나가! 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Я же сказал свободный. 아니 다들 나가라니까? 나가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한번 다시 시청해 볼게요. Как это в 65-м? Почему? Речь же шла о 67-м. К этому году «Восход-2» мог бы быть подготовлен стопроцентно.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американцы перенесли свой полет. Теперь они планируют выйти в открытый космос раньше нас. Допустить этого мы не можем. 자, 여기까지입니다. 대사를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어떤 서류를 옆구리에 끼고 있었던, 그냥 들고 있었던가요? 깐스트롱크터, 어떤 관리자 아저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까게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65년, 65년도 걸 하라고요? почему, 왜죠? Речь же шла о 67м, 67년도에 대한 얘기 아니었나요? 했을 때 바로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이 직역을 하면 굉장히 어색해서요. 이 표현 자체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레치는 스피치죠. 말이 진행된다. 뭐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다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라고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되겠네요. 67년도 얘기하던 거 아니었나요?
к этому году восход 2 мог бы быть подготовлен 100%. почему? 라고 말을 하네요. 그 다음에 시간 역격으로 표현하면 그때 즈음이죠. 올해쯤이면 восход 2라고 하는 요것이 목, V, V. 과거 시제인데 V가 들어가서 과거 시제였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가 가능하냐? V자 다음에 지금 피동어미 들어갔죠. подготовиться 준비하다, 대비하다니까 준비되어 있을 수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얼마만큼이요? 100% 완벽하게 준비됐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죠? 라고 했더니 옆에 군복 역시나 그 사람이 바로 генерал 장군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장군이 되게 근엄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потому что американцы перенесли свой полет. 왜냐? 미국인들이 자신의 비행 날짜를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아, 참 이게 항상 연기는 아니죠. 옮겨 놓는 거니까 앞당길 때도 перенести 쓰실 수 있고 뒤로 미룰 때도 перенести 쓰실 수 있습니다. Теперь они планируют выйти в открытый космос раньше нас. 이제 그들은,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계획하고 있대요. 뭐 하려고? 진출하려고, 나가려고 하고 있대요. 어디에? 광활한, 열린 우주 공간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대요. 란쉐, 비교급이고 비교 대상 자리에 명사 집어넣을 거면 생격 쓴다. 이거 문법 다 알고 계시죠? 우리보다 이제 더 일찍 나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допустить этого мы не можем. допустить, 사전 찾아보면 조금 헷갈리게 뜻이 적혀 있는데 용납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일, 그러니까 우리보다 미국이 앞서는 일은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라고 장군이 말을 했어요. 자, 요쯤에서 보이세요? 제가 여기다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하나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는 도중에도 문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머릿속에 꼭 부여잡고 계속 따라가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주에 나가다 이런 단어랑 이런 표현이랑 빨롯, 비행 이런 표현이랑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11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뭐였는지 이제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바로 맞습니다. 우주 분야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중이었어요. 자, 그리고 13번 연습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장군이 계획을 변경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방금 막 나왔어요.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었죠. 뭘 용납 못해요? 맞아요. 미국이 앞서는 걸 용납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장군도 계획을 변경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를 알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문제 2개 답까지 찾아내 봤고 그 이후의 영상도 계속 한번 시청을 해볼게요. Не можем. Допустить в космос не готовое изделие с буквами СССР на борту. Можно? Обосраться перед всем миром. Можно? И получить 2 героических трупа вместо 2 живых героев-космонавтов.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뭔가 내가 러시아 국민이었다면요. 이런 멘트를 들으면 뭔가 되게 뭐랄까요. 든든했을 것 같아요. 애국심이 불타올랐을 것 같은데 자, 대사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이 까랄리오프가 допустить в космос не готовое изделие с буквами СССР на борту можно? 라고 말을 하네요. 자, 요거 아까 나왔었던 동사죠. допустить. 아까는 제가 용납하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이제 여기서는 용납하다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좋겠어요. 보내다, 허용하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주로 준비되지 않은 제품, 여기서의 제품은 우주선을 말하는 거겠죠. 우주로 준비되지 않은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 можно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냥 우주선도 아니고요. с буквами 글자를 달고 있는 우주선이에요. 어떤 글자? SSSR. 이거 러시아 모르는 주변 친구들은 CCCP라고 하죠. 소련. SSSR라는 글자를 어디에 달고 있느냐? 모르트라는 단어. 요것도 사전 찾아보면 좀 헷갈리게 나오는데요. 일단 까라블. 배와 관련된 어떤 장소를 표현하는 거고요. 실제 물 위에 떠다니는 배라면 그때 모르트는요. 그 뭐랄까요. 데크가 쭉 있고요. 갑판이 있고 그 갑판의 가장자리로 가면 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옆 벽면 있죠. 외벽. 이런 곳들을 모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우주선이니까 외벽, 겉의 외벽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겉에 소련이라는 글자를 달고 있는 준비되지도 않은 비행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런 단어, 그 대사였던 거죠. 자, 그 다음으로 обосраться перед всем миром можно? обосраться 이거는 처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회화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뒤에는 перед 족격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이건 정해져 있는 문법이니까 외워주시면 되고 망신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앞에서 망신당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и получить два героических трупа. 아주 무서운 얘기죠. вместо двух живых героев, космонавтов.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다짜고짜 동사 원형만 쓰고 아무런 서술어 없이 문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이거 보이세요? 모시너, 모시너. 여기에 모시너가 또 더해져 있는 거죠, 의미상. 자, 그러니까 두 개를 받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뭘 두 개 받아요? 뒤에 걸 보니까 영웅의 트루프, 시체. 영웅의 시체 두 개가 생겨도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vmes터 다음에 생격을 쓰면 이거 대신에 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 대신에? 두 개의 살아있는 영웅이자 우주비행사, 우리의 저 영웅적인 우주비행사 2명 대신에 그 영웅의 시체 2개를 얻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 전체가 답을 찾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번 문제요? 여러분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14번 문제의 답을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중절모를 쓴 사람은 장군의 이 변경하자, 계획을 변경하자라는 제안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스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화면입니다. Корабль мы подготовим со всей возможной тщательностью, но времени слишком мало. 2 корабля. 아주 간단했어요. 자, 그랬더니 무시나 또 다른 어떤 남성이 корабль мы подготовим со всей возможной тщательностью, но времени слишком мало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주선을 우리는 подготовим, 완료의 미래죠. 만들어 내겠습니다. 결과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자, 무엇을 가지고요? 이거는 tщательност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지금 뒤에 스가 들어갔거든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동반되는 감정이나 어떤 행동의 특징 같은 것들은 스 다음에 족격을 쓴다라는 문법이 있어요.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с вниманием, с радостью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는 tщательность.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이제 학생분들이 본인이 발음할 때 여기 써져 있는 철자 때문에 tщательность 다들 이렇게 읽어요. tщательност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듣기로 들었을 때 이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맞나? 이걸 매칭을 못 시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샤라는 발음 때문에요. 앞에 있는 트가 동화가 돼서요. 차 이렇게 돼요. 약간 최에 가까운 최랑 꼬리 달린 샤랑 합쳐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트샤 아니고요. 샤질네시 이렇게 들립니다. 자, 저게 무슨 뜻이냐면 면밀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가능한 면밀함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겠다. 최대한 열심히 만들겠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했더니 옆에 까랄리오프가요. 그거는 너는 지금 까라블 한 대 만들 때 얘기지. 드와 까라블야 두 대 만들어야 돼. 라고 옆에서 또 한마디 거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Первый испытательный. На нем мы отработаем максимум нештатных ситуаций. Ну, а там уже надежда на людей. Слава богу, у нас 2 лучших пилота. 자, 여기입니다. подготовка космонавтов라고 써져 있죠. 우주비행사 양성.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어떤 얘기였냐면 이 까랄리오프 아저씨가 первый испытательный, 첫 번째 건 실험용으로 나뇽, 이 실험용 우주선을 타고 나 다음에 전칙격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죠. Мы отработаем максимум внештатных ситуаций. отработать, 접두사 아트가 붙은 라보따치 동사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기 이 상황에 적합한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스킬을 쌓아나가다, 점점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다 라고 할 때 아트라는 접두사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선 그거인 거죠. 이 비행선을 타고 우리는 отработаем, 점점 완성, 100%를 향해 여기서는 완료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완벽해질 거야. 인 건데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완벽해질 건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максимум внештатных ситуаций라고 되어 있네요. 최대한으로 штатный 하면 원래 정규의라는 뜻이고요. 앞에 vне 하면 외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규의 밖에 있는 것, 사실 비정규인데요. 비정규적인 상황,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최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다 우리가 대비를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no, там уже надежда на людей. 근데 여기서의 땀은요, 정말 명확한 거기에 저기에 라기보다는 좀 약간 추상적으로, 근데 우리 이거 할 때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비행 작업할 때 이미 우리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 대한 희망인지는 나다음에 대격 들어가죠. 난류제이, 사람에 대한 희망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뭐냐면 근데 다행히도 우리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직원들은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라고 하면 좀 안 되나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슬라바 보고 다행스럽게도 우나스 발루치크 빌로었다. 우리는 최고의 비행사 2명이 있지요.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슬라바 모구 같은 것도 러시아 사람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슬라바는 영광, 모크는 신, 직역을 하자면 신께 영광을, 그러니까 땡갓 같은 느낌이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걸 통해서 정답도 고를 수 있는 거 있죠? 12번 문제가 뭐였었냐면요. 중절모 쓴 남자가 다 모두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맨 처음에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나니 이제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 결국 이러려고 다들 나가라고 했구나. 셋 중에 뭡니까? 바로 그쵸. 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래서 다들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15번 문제. 이것도 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에 풀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요. 이 주인공들이 대화할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지금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거가 좀 은근히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아무래도 적이라서 정말 적군처럼 나는 널 죽여야 되고 너도 날 죽여야 되고 이런 식의 적대적인 관계를 말한다면 사실 지금은 적대적이진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한 팀이거든요.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냥 나쁘리 좋은 날 좀 긴장감이 도는 대화였을 뿐인 거죠.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세 번째 거예요. 자, 어때요? 이렇게 영상을 짤막하게 보고 이걸 내용 같이 파악하고 문제도 풀어봤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몇 번 더 연습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실제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저랑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요. 나가보세요. 자리 비켜주세요. 이거를 사실 우이지, 우하지제, 우이지제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조금 더 공식적인, 좀 더 실무적인 약간 그런 좀 뭐랄까요. 브이소키 스틸이라고 하죠. 그런 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때는 요걸 써주시면 됩니다. 위스바보드네 나가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이요. 앞에 어떤 화두를 딱 던져놓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어.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느낌 있죠. 그때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리치조트. 오 다음에 전치격을 해주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 동사만 시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뭐를 언제로 일정을 바꾸다, 옮기다. 그게 앞당기는 게 될 수도 있고 뒤로 미루는 게 될 수도 있었어요. 뭘 쓰냐면 삐리니스지 하고 또 이게 수업인지 시험인지 실험인지 이런 게 들어갈 거고 그 날짜는 나 다음에 대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허용하다, 용납하다, 또 아까는 우주로 보내다라고 할 때 보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죠. 나쁘시치라는 동사가 있었고요. 준비되지 않은 제품, 뭐 이거는 하나의 용어까지는 아니라서 애매하긴 했지만 통째로 알아두면 언젠가는 써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네가 또 보이젤리에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배 혹은 비행기 혹은 우주선의 측벽, 외벽은 모르트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또 회화체로 오늘 처음 나오는 표현이 있었어요. 망신당하다. 아바스트라츠아 비릿 다음에 족격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가서 시체, 시신, 송장 다 똑같은 뜻이죠. 러시아어로는 트루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뭐 대신에 라고 할 때 부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미스터 다음에 생격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까먹지 마시라고 좀 분석을 해보자면 사실은 부라는 전치사 그리고 미스터라는 명사가 하나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표현이에요. 지금 보면 미스터는 자리죠. 얘가 생격으로 지금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자리 로, 부 다음에 대격이면 꾸다, 목적지이지 않습니까? 원래 걔가 있었는데 그 자리로 다른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발음 조심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단어 나오네요. 면밀함, 치밀함, 러시아로는 샤찔니치. 자, 그리고 실험의, 실험용의, 이스피타첼니. 훈련하다. 사실 훈련, 저 한국말에도 러시아어로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 우리 텍스트, 우리 영상에서 나온 표현으로는 접두사 아트를 붙이는 라보타치 동사가 있었습니다. 불완료가 아트라바트바치, 완료가 아트라보타치. 비정규의
внештатный 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할 때도 같은 형용사 쓰니까 미리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뭐뭐에 대한 기대, 희망, 명사로는 надежда 하고 뒤에는 나 다음에 대격. 다행히 저것도 표현 참 많지 않습니까? 샤스티오 이런 표현을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신께 영광을 슬라바 보구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 뭐라고 해요? 필로트. 자, 이렇게 용어 정리까지 쫙 한번 끝났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유형을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아직까지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같은 순서대로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유형 3 볼 테니까 일단 오늘 배웠던, 오늘 마지막에 정리해드린 저 용어들 꼭 다 외워주시고 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복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영상 보시고요. 저랑은 다음 강에서 만나요. До свидания. Задание 11.15. Посмотрите фрагмент видеозаписи кинофильма «Время первых» 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каждому из заданий. В 65-м. В 65-м. Все свободны. Я же сказал, свободны. Как это в 65-м? Почему? Речь же шла о 67-м. К этому году «Восход-2» мог бы быть подготовлен стопроцентно.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американцы перенесли свой полет. Теперь они планируют выйти в открытый космос раньше нас. Допустить этого мы не можем. А допустить в космос не готовое изделие с буквами СССР на борту можно? Обосраться перед всем миром можно? И получить 2 героических трупа вместо 2 живых героев-космонавтов? Корабль мы подготовим со всей возможной тщательностью, но времени слишком мало. 2 корабля. Первый испытательный. На нем мы отработаем максимум нештатных ситуаций. Ну, а там уже надежда на людей. Слава богу, у нас 2 лучших пилота.